결국 기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검찰로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어떨 때는 따르고 또 어떨 때는 따르지 않는다면 심의위는 왜 여는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검찰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만든 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네, 지난 6월이었죠. 당시 수사심의위원 13명 중 10명가량이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적용된 혐의가 포괄적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던 걸로 알려지죠. 자, 그러자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너무 복잡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단시간 안에 이걸 충분히 검토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말고 검찰이 또 다른 물증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19조에는 주임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심의위원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는 점을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는 나옵니다. 예. 깰 수는 있지만 10대 3이라는 아주 압도적인 다수가 불기소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게 옳다라고 저는 봐요. 일반 국민들은 그 수사심의위원회 그럼 그 뭐하러 한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자, 존중해야 한다. 이건 뭐 상당히 어쨌든 무게를 둔 표현 같긴 한데 이번 사건 외에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적이 또 있었습니까? 네, 수사심의위는 2018년 출범 후 올해 2월까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의혹, 제천 화재 사건 등 8건을 심의를 했는데요. 예. 당시 검찰은 심의위 권고 취지대로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7월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수사를 강행했고 결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 논란으로도 이어졌죠. 자, 결국 이렇게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었느냐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수사심의위는 이 검찰 외부 인사들이 주요 사건을 심의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자, 하지만 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불문율로 유지되어 온 거잖아요.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완전히 깨뜨리는.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같은데 이렇게 듣다가 안 듣다가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제도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